여러분, 하늘은 왜 중국을 낳고 일본을 낳고 호주, 사우디, 인도네시아, 바레인까지 나왔을까요? 하지만 단 하나, 축구의 자존심, 아시아의 자랑, 대한민국만은 자랑스럽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축구 대표팀이 몰락의 길목에 섰습니다.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 3차 C조 단 6점으로 최하위. 이제 남은 건 단 2경기. 그런데 믿기지 않게도 중국의 절대 에이스 우레이가 무릎 부상으로 소집 해제, 골 넣을 사람마저 사라졌습니다. 반면 상대 인도네시아는 수비의 핵심 유러파 케빈 딕스가 부상에서 복귀하며 전력 완전체. 지금 상황 중국은 반드시 이겨야 하는데 이기지 못하면 4차 예선행은 사실상 물거품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몰락 직전까지 몰린 중국 축구, 그리고 흔들림 없이 예선 1위를 달리고 있는 한국 대표팀의 자랑스러운 성과까지 함께 뜯어보겠습니다. 자카르타에서 펼쳐지는 운명의 한판. 중국은 지금 정말 한치의 여유도 없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2026 월드컵 아시아 예선 3차 진출을 위해 이번 인도네시아전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냉정합니다. 현재 중국은 승점 6점, 조 최하위입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승점 9점으로 이미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경기를 놓치면 사실상 끝입니다. 혹시 비기면 어떠냐고요? 그럼 마지막 경기에서 바레인을 반드시 이기고 일본이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3골 이상 차이로 대승을 거둬야만 4차 예선행의 희망이 살아납니다. 이건 축구가 아니라 수학 문제입니다. 단순한 시나리오가 아니라 기적을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죠. 게다가 이번 경기는 인도네시아의 홈, 수만 명이 몰려드는 갤로라붕 카르노 스타디움에서 열립니다. 중국 선수들 엄청난 압박을 견뎌야 하고 실수는 단 한 번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전력은 중국은 에이스 우레이가 빠졌고 인도네시아는 유러파 딕스가 복귀하며 수비까지 정비 완료. 모든 것이 중국에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은 단 하나, 인도네시아를 꺾는 것 외에는 아무런 선택지가 없습니다. 과연 중국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넘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번 월드컵 예선을 통틀어 중국 축구의 가장 큰 악재가 터졌습니다. 바로 우레이 아우티, 중국 축구 역사상 최고의 골잡이, 대표팀의 얼굴, 우레이가 무릎 부상으로 소집 해제됐습니다. 작년 겨울 반월상 연골이 찢어졌던 부상이 다시 터졌고 결국 이 중요한 시점에 대표팀을 떠날 수밖에 없었죠. 자, 감정은 잠시 접어두고 숫자를 봅시다. 우레이가 빠진 최근 6경기, 중국이 넣은 골은 고작 5골, 평균 1경기당 득점이 1도 안 되는 셈입니다. 좀 더 좁혀보면 최근 3경기 중 유일한 득점은 일본전에서 넣은 딱 1골, 그 외엔 전부 무득점, 완전 침묵이에요. 그럼 2골 이상 넣은 경기는? 놀랍게도 단 한 번 인도네시아와의 홈경기뿐입니다. 그나마도 홈경기였고 상대 수비 실수 덕이 컸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레이가 없으면 중국은 골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기회는 만들지만 마무리가 안 돼요. 문제는 누구도 우레이를 대신할 선수가 없다는 겁니다. 원톱 공격수 아란도, 윙거 자이저도 최근 폼이 뚝 떨어졌고 중앙 미드필더들은 크로스나 침투 패스를 거의 못 찔러줍니다. 결국 공격 전개는 사이드에서 멈추고 슈팅 기회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상황. 중국 팬들조차 인정합니다. 지금 중국 대표팀엔 골을 넣을 사람이 없다. 공격에서 해결사가 실종된 중국, 지금은 골 넣는 방법 자체를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원정이라니 정말이지 하늘도 무심하죠. 그렇다면 반대편 인도네시아는 어떨까요? 놀랍게도 이 팀은 지금 더 강해졌습니다. 중국은 주축 선수 이탈로 공격이 무너졌지만 인도네시아는 오히려 수비 라인을 완벽하게 보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유러파 수비수 케빈 딕스의 복귀, 덴마크 명문 클럽 FC 코펜하겐의 주전 풀백, 그리고 이번 여름 독일 분데스리가 모엔 행글라트바흐로 이적이 확정된 유럽 빅리그가 주목하는 인재 케빈 딕스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지난달 햄스트링 부상으로 대표팀에서 이탈했지만 놀라운 회복 속도를 보이며 복귀했죠. 복귀전은 다름 아닌 덴마크컵 결승전, 그 경기에서 풀타임을 소화하며 골까지 터뜨렸습니다. 몸 상태 이미 100%, 경기 감각 최고조입니다. 이제 인도네시아의 수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딕스가 복귀하면서 좌우 밸런스가 잡히고 중앙 수비와 풀백 간 커버도 훨씬 안정적이 됐죠. 이게 중국엔 어떤 의미일까요? 우레이 없는 중국이 유럽파 수비수 복귀한 인도네시아를 뚫어야 한다는 것. 쉽게 말해서 희망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딕스는 스피드와 위치 선정이 탁월해 중국의 느린 템포와 단조로운 패턴을 읽고 차단하는 데 능하죠. 지난 인도네시아 대표팀 경기들을 보면 딕스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수비 실점률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결국 중국은 공격수는 빠지고 수비는 더 강해진 팀을 상대로 이겨야만 하는 경기를 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축구 경기가 아닙니다. 희망과 좌절 사이
양팀 운명이 갈리는 전쟁이에요. 그리고 현재 전력만 보면 이 싸움에서 웃을 가능성이 높은 쪽은 중국이 아니라 인도네시아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선수 개인의 기량이 아닙니다. 중국 축구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전술 문제가 이번 경기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중앙 미드필더들의 빌드업이 지나치게 느립니다. 공을 잡아도 방향 전환이 늦고 패스 선택도 단조롭습니다. 상대의 압박이 들어오면 당황해서 뒤로 돌리기 일쑤죠. 그리고 측면 크로스의 정확도는 매우 낮습니다. 볼을 올려도 타깃이 안 맞고 대개 수비에 걸리거나 골라인 밖으로 나가버려요. 결정적인 찬스에서의 날카로운 크로스가 전혀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공격수와 미드필더 간 연결이 완전히 끊겨 있다는 것, 허리가 텅 빈 느낌입니다. 공격진은 고립돼 있고 이 선에서 올라가는 지원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레이 같은 선수가 있었다면 수비 라인을 뒤로 끌어내고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이라도 가능했겠죠. 하지만 지금 중국엔 그런 역할을 할 선수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조직력, 그리고 팀워크, 정신력입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모두 중국은 수년째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방 압박이 약하고 상대의 압박을 받을 땐 실수가 많고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하는 속도는 지나치게 느립니다. 특히 실점이라도 하게 되면 선수들 집중력이 뚝 떨어지고 팀 전체가 흔들려요.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이런 약점은 더 뚜렷해집니다. 이건 인도네시아처럼 끈질기고 빠른 팀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구조입니다. 볼 탈취 역습골이라는 단순한 루틴에 중국은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중국의 전술적 약점은 이미 드러날 대로 드러났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고치느냐가 아닌 얼마나 무너지느냐의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런 조직력, 이런 대응력으로 중요한 승부처에서 살아남는다는 건 지금으로선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흐름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축구의 현재입니다. 이강인, 손흥민, 황희찬으로 이어지는 공격진은 말 그대로 아시아 최강 클래스. 세 선수 모두 유럽 정상급 무대에서 활약하며 실력을 증명했고 월드컵 예선에서도 뛰어난 기량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실제로 예선 전적을 보면 대한민국은 현재 조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공격력도 훌륭하지만 실점 관리가 특히 안정적이에요. 앞에서 몰아붙이고 뒤에서는 단단히 틀어막는 밸런스가 잘 맞습니다. 그 중심엔 누가 있죠? 바로 김민재, 세리에 A 우승, 바이에른 뮌헨 주전 수비수, 그리고 유럽에서도 통하는 리더십. 김민재의 수비 조율은 지금 아시아를 넘어 세계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공격, 수비, 전술, 피지컬, 정신력까지 이 모든 걸 동시에 갖춘 팀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왜 가능했을까요? 바로 체계적인 유소년 시스템, 과학적인 훈련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 팬들의 뜨거운 열정과 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중국은 아직도 스타 개인기에 기대는 축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술적인 조직력보다 한두 명의 번뜩임에 기대고 유럽파 선수도 손에 꼽을 만큼 부족한 상황이죠. 축구는 혼자 하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한두 명의 스타로는 절대 월드컵 본선 못 갑니다. 이제는 시스템이고 구조고 철학입니다.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해도 되는 이유, 여기에 다 있습니다. 중국 축구의 몰락, 결코 갑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이미 예고된 참사였어요. 수년간 이어진 지도력의 공백, 비효율적인 행정 시스템, 그리고 선수 육성의 실패. 겉으로는 화려한 투자와 마케팅을 앞세웠지만 내실은 비어 있었고 축구의 본질인 기초는 소홀히 한 채 눈앞의 결과만 쫓았던 대가가 결국 지금의 현실입니다. 월드컵 3차 예선 최하위, 그리고 그나마 희망이었던 우레이까지 부상으로 이탈. 거기에 인도네시아는 유럽파 수비수 케빈 딕스까지 전격 복귀.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건 결정타나 다름없습니다. 이대로라면 중국은 4차 예선 진출도 어렵고 자국 팬들에게 또다시 극도의 실망과 분노를 안길 가능성이 큽니다. 세계로 가겠다던 구호는 이제 공허하게 들릴 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축구는 다릅니다. 언제나 그라운드에서 최선을 다하는 태극전사들, 아시아 정상급 전력을 유지하는 탄탄한 전술, 피지컬, 기술. 이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시스템으로 증명하고 결과로 증명해 왔습니다. 이강인, 손흥민, 김민재, 황희찬. 이름만 들어도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선수들에게 큰 박수를 보냅시다. 정말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이들이 바로 우리의 자랑입니다. 이번 월드컵 예선에서 진짜 승자는 누구일까요? 눈속임 말고 실력으로 증명하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앞으로도 김준석 해설위원 채널에서 중국 축구의 민낯과 아시아 축구의 판도를 날카롭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우리 축구 발전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